네, 오늘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우리 또 20년차 현직 트레이더 박프로고요. 오늘 장중에 이 저점 이탈이 또 나와서 또 저희 구독자분들 많이 또 지금 실망스러운 이야기들 많이 하고 걱정스럽게 또 상당히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장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현대로템, 결국에 예전에는 장이 좋지 않더라도 이 방산 테마로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테마에 대한 수급이 끝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평화에 대한 이야기, 뭐 전쟁을 이제 끝내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인 이슈로 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말도 안 되는 이런 계엄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탄핵이라는 지금 키워드까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급이 다 정치 테마주 쪽으로 몰려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현대로템에 대한 조정은 과연 어디까지 올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닥을 좀 잘 잡고 대처만 잘하면 충분히 우리가 만약에 물량을 더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이라면 아직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매수에 대한 관점을 확실하게 드리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타점에 대한 기회를 바라봐야지 내가 이게 추세가 끝났다라고 해서 절대로 이거를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일단 먼저 하나 말씀드릴 건 이 121선을 이탈했다라고 해서 막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로 지속이 될 거고 지금 마치 삼성전자가 나락을 가듯이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전혀 삼성전자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이 패턴 자체, 유형 자체가 달라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국에 주가를 이 상승 추세를 초반부터 예전에 저점 구간부터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때 누가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어요, 여러분들? 외인들이 매수를 했죠. 자, 이 외인들의 매수 패턴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단기 고점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 외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했던 패턴은 다시 한번 이런 바닥 구간에서 주가를 이런 매수 대기자들의 힘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에 대한 추세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만큼 지금은 뭐다? 우리가 지금 절대 매도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매도를 고점에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전번에 이 전고점 넘고 올라올 때 제가 여러분들께 50% 이상의 분할 매도 관점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매도는 이때 했었어야 되고 지금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고, 자, 그러면 이 추세 반전이 언제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런 식으로 월봉으로 고점을 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달고 음봉이 나오는 게 바로 고점에 대한 뚜껑이 열렸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추세에 대한 추세를 언제 다시 한번 돌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월봉상으로 이번 달 월봉이 마냥 말도 안 되게 양봉으로 꽉 채워주면서 직전 월봉의 절반 정도를 채우는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다음 달 월봉까지 보고 우리가 또 다다음 달에 다시 한번 타점을 좀 잡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볼 때 마찬가지예요. 주봉으로 적어도 직전 주봉에 어느 정도 장악하는 양봉과 함께 이평선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야 뭐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시거나 직장이신 분들을, 그리고 내가 차트를 계속 주시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맞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점이 나올 때 이 떨어지는 칼날에 대한 저점 매수를 다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사실 오늘은 제가 뭐 기사나 언론을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이 주식판에서 나오는 또 외부적인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사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기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결국 상승과 조정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차트를 보고 분석해 나가면서 타점을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악재가 있으면 그 악재로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우리가 페이퍼, 기사, 뉴스, 글자를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초대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로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상승에는 총 5파동이 존재를 한다. 상승에는 이렇게 상승 파동엔 총 5파동에 대한 파동이 존재를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조정은 이렇게 3파동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현대로템이 삼성전자와 다른 이유는 여러분들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쭉 지금 추세를 나왔던 부분들이 5파동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큰 파동에 대한 5파동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정이 깊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대로템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5파동에 대한 파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이 4번째 조정 파동에 대한 끝이 어딘지만 알 수 있으면 우리가 더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 타점은 저는 무조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약세가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딱 이 구간입니다. 0.5 구간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서 내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저점에 대한 시그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밑구간까지 더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뒤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점에 대한 매수세를 우리가 정확하게 참고하고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대응과 전략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흐름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고점에서 분할 매도 관점을 드리고 지금 아직 매수 타점을 드리고 있진 않지만 분할 매도 관점을 드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주가의 가격은 상승을 했지만 오히려 매수 심리가 너무나 현저하게 낮아졌다. 자, 이게 매수 심리에 대한 고점이 낮아졌다라는 건 주가는 올라왔지만 매수 심리가 낮아졌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더 이상 매수를 하려는 힘이 약해졌어.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고점이야. 그러면 이런 구간부터 단기적인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지표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이런 대응 전략을 내가 어떤 식으로 짤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사실 여러분들 상승장은 그냥 냅두면 올라가잖아. 냅두면 올라가잖아. 그냥 누구나 다 환희에 젖어 있고 누구나 다 수익 보고 있으면 사실 그때는 뭐 대응도 대응인데 뭐 그냥 그때는 진짜 뉴스나 기사 찾아보면 돼요. 야, 좋은 내용 나오는구나. 더 올라가겠구나.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오히려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락장에서가 문제예요. 하락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 저희 구독자방에서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현대라고 문자로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현대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 현대로템에 대한 또 장중 실시간 타점들이나 대응 전략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타점에 대한 시그널 지표들까지 우리 구독자분들과 다 함께 이끌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참고해서 내가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 테마주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현대로템은 지금 아직은 매도할 때가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오늘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종목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현대로템 하나만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겠죠. 다른 종목들을 좀 같이 들고 있다라고 해도 아마 그런 종목들이 오늘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해봤자 이 정치 테마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테마들에 대한 수급이 도는데 이런 테마들의 수급이 도는 종목들은 또 뭐가 있고 이렇게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은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장전, 장 마감 후에 브리핑까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현대로템 분명 우리 끌고 갈 수 있어요. 고점까지. 절대 매도할 때 아니라는 거 제가 앞으로 나오는 이런 실시간 타점만 잘 잡고 끌고 가도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